안녕하세요. 구대구찌입니다. 오늘은 경력이 단절되셨는데 취업하기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해당이 안 되시면은 이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애들을 낳고 한 5년 정도를 제 일을 쉬었더니 그 이후에 이제 취업을 슬슬 알아봤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가 최악으로 힘들었습니다. 어,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그 생각이 정말 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막 이제 꼬여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마 아기 낳고선 여러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 일을 똑같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경력 단절 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이제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3개 정도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만의 시간을 만들자. 이거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뭘 만드냐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내가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를 일찍 일어나던가 아니면 1시간 정도를 늦게 주무셔야 돼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녁에 다 잘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1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녁에 늦게 자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 밥 챙겨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6시 정도에 일어났었는데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걸 하게 된 게 제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맨날 아이들 보고 밥하고 나만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온전히 나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생각해서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1시간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책을 읽었거든요. 책을 읽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책을 안 읽었을 때는 뭔가 할 때도 항상 확신이 없었고, 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없으니까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책을 읽으니까 새로운 거를 제가 접한 거죠. 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맨날 똑같은 일상이지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한 5년 정도 이상을 이 정도 그 루틴을 이어왔는데요. 맨날 막 하진 못했어요. 피곤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렇게 건너뛰기도 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줄이라도 읽거나 시간이 많으면은 더 그 이상 읽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훨씬 전보다 똑똑해졌다. 그리고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똑똑하고 싶어서 뭐 지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내가 하는 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지금 그 경단녀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안 읽었었다고 했잖아요. 안 읽었었는데 갑자기 책을 읽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책을 안 읽었고, 책을 읽으면 졸리고, 몇 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못 읽겠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는 그 나이 때, 한 30대까지 책을 한 권을 다 못 읽어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고, 별로 이렇게 앞에가 어려운데, 어려운 걸 막 지루한 거를 읽고 있으면은 너무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못 읽겠어요. 그런 식으로 못 읽었는데, 어떻게 내가 책을 읽게 됐지? 이렇게 생각 곰곰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있었더라고요. 기초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완전 아기가 아니면 이제 한 2살 정도 때부터 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책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위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정보가 많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뭐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것만 하자. 다른 거는 내가 뭐 요리를 특별하게 잘하거나 애들한테 뭘 특별하게 잘해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애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자 생각을 하고서 자기 전에 무조건 책 한 권씩은 읽어준다. 그런 식으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줬어요, 애들한테. 원래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데 동화책을 읽어준 거죠. 처음에 애들은 레벨이 이제 점점 낮으니까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읽었지? 둘째가 2살부터 읽어줬으니까 지금 둘째가 11살이거든요. 한 5년 이상 그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그 읽어주는 정도가 점점점 레벨업이 돼요. 왜냐면 애들이 점점 크잖아요. 크면서 점점 글밥이 많은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읽기 능력이 그러면서 향상이 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읽을 때. 처음에는 나도 동화책조차 안 읽었었는데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거 재밌네? 애들 책이 왜 이렇게 재밌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게 제가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고 큰 소리를 읽어줘야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이 옆에 있는데 둘 다 그걸 듣고 있고 그걸 또 최대한 재밌게 읽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열심히 읽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애들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제가 그때마다 제 동생이 되게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대로 그런 책을 읽어줬던 거죠. 처음엔 동화책 읽고 그 다음에는 동화책 아닌 그 다음에 책 레벨 책을 읽고 점점점 그러면서 막 청소년 소설 읽어준다거나 1시간을 읽어요. 막 그럴 때는 그렇게 읽으면 또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애들을 읽어준 거죠. 육아할 때, 회사 이렇게 경력 단절될 때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읽어줬는데 저의 읽기 능력이 향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그때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때서야 제가 어른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5년 동안에 애들을 읽어줬던 그게 기초 책 읽기 실력으로 쌓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애들 덕분에 이렇게 레벨업이 됐구나. 애들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만의 시간 갖기 할 때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자.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맨날 맨날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했어요. 어,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맨날 맨날 할 때도 있었는데, 또 책 읽기를 하고 나서는 아침에 겹쳐가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 읽고, 그 다음에 애들 밥 차려주고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고 온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좀 약간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너 운동 안 하면 밥을 먹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배가 고파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하고 와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변하게 된 것이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맨날 골골하거든요.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아요. 초등학교 때 차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자주 아파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뭘 해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눕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 거를 한 3년? 그렇게 그냥 운동을 그냥 꾸준히 했어요. 뭐 걷는 것도 하고, 뭐 뛰는 것도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 헬스 할 수 있는, 할 때는 또 헬스를 끊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뜸한 거예요. 아,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가 안 아프구나. 허리가 안 아프니까, 어, 되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남자들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남자들이 안 보겠죠? 음, 뭐야. 제가 애들을 자연분만으로 낳거든요. 자연분만으로 나니까 요실금 현상이 약간 있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또 다시 그럴 수가 있대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난감했거든요. 줄넘기 같은 거 하면 줄넘기 같은 건 최악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다른 엄마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연분만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걷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헬스에서 한 운동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없어졌어요. 요실금 현상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거랑 요실금 그 현상 없어진 거. 그러니까 제가 근육이 없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짜 확실한 건 두 개 없어진 거 맞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전에는 뭐를 시작하거나 새로 할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냥 걱정 인형이에요. 여기 이래서 될까? 이래서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이건 너무 안 돼. 이거는, 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소심하고 걱정 많은 생각. 그런 거 진짜 심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는 그냥 해보지 뭐 어쩔 거야. 그냥 해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어, 더, 뭐라 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항상. 뭐 약간의 업, 업이라고 해야 되나? 음, 활기가 더, 활기가 더 이렇게 더, 어,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애들이 이렇게 할 거 하고 있죠.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겠죠. 근데 전에 만약에 운동을 만약에 안 하면은 그냥 좀 애들한테 짜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딱 그렇게 뭘 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할 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말톤이 이렇게 약간 하이톤으로 할 거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체력 뭔가 호르몬 같은 게 이렇게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건 짐작이고, 하여튼 운동하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이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자, 이 마음이에요. 취업이 안 되면 이제 우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우울해요. 막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싫고, 막 내가 쉬었던 것들, 그 상황이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다운되고 그 상황에 매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업만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디자이너였거든요. 한 10년 정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디자인이니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취업이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우울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생각을 또 이렇게, 그때 우울함이 항상 그렇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거 말고 한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애들을 5년 이상 키웠던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디자인을 10년을 했는데 애들 키우는 것도 5년을 했으면 그것도 전문가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 그 자격증 이름 생각 안 난다. 그거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취업이 안 됐을 때 바로 그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울함에 이렇게 막 하다가 그것만 일이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애들 많이 키웠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렸지? 반년 걸렸나? 그래서 실습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실습을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안 했으면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본 게 다행이었어요. 해봤더니 어린이집은 큰 데가 아닌 데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반 하나가 방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키가 크거든요. 너무 애들이 되게 많고 제 이 거대한 몸집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몸하고 안 맞는 것 같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슬슬 드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데.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그것도. 이렇게 또 교구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뭐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되게 좋고, 또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도 괜찮고 할만하고, 왜냐면 집에서 하니까 맨날.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애들이 되게 많은 그 사이에서 내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런 게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 어린이집도 뭐 발레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약간의 그
그 체형과 그런 게 좀 약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것도 근데 이력서를 내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안 맞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디자인 하는 것도 안 됐고 내가 지금 이거 자격증 딴 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딴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한 10군데 넘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게 나하고 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우울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런 다른 길은 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 방향을 모르는 거죠. 여러 방향으로 내가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교과서처럼 있는 책이 있거든요. 5번 이상 정독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요. 근데 100억이 만약에 5억이 필요해. 5억이.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근데 그 방법이 하나, 두 개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10가지의 방법을 이 사람은 생각해요. 리스트에 적는데요. 이 사람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 5억을 한 명한테 빌린다. 5억을 대출을 받는다. 두 번째, 3억, 2억 이렇게 2명한테 빌린다. 세 번째, 1억, 1억, 3억을 빌린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계속. 그럼 뭐 10가지를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뭐 50만 원씩 더 많은 사람